당신은 평생을 숨쉬며 살아왔지만 혹시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단전호흡이 어쩌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주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당신의 호흡이 매번 깊어지지 않고 잔잔한 온기를 남기지 못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의문을 평생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90%가 넘는 사람들이 단전호흡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곳으로 힘을 흘려보내고 있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는 신비한 지식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하루가 조금 더 깊어지고 작은 숨 하나에도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과 함께 걷는 공간이지요. 복잡한 설명이나 젊은 사람들 방식의 빠른 대답보다는 천천히 곱씹어 듣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대화가 어울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도 그런 흐름 속에서 천천히 풀려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단전호흡은 배로 크게 숨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단순한 지침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 굳어버린 근육, 불안이 쌓인 마음, 그리고 세월 동안 눌러온 호흡의 패턴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전호흡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앉아도 우리는 습관대로 가슴부터 먼저 들썩이게 되고 배는 단단히 힘이 들어가 버리고 어딘가 과하게 숨을 밀어넣거나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 순간 호흡은 이미 단전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전이 배의 한 부분이라고만 이해합니다. 배꼽 아래, 손너비 두세 개쯤 되는 곳이라 들었으니 숨을 그곳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지 않는 혼란이 시작됩니다. 숨은 억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앞으로 밀어내며 억지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단전호흡이라고 착각합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기만 하면 단전에 숨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몸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를 밀어내기 위해 힘을 준 순간 단전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배 근육이 긴장하면 그 아래에 있는 공간은 오히려 좁아지고 숨은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못한 채 위쪽에서 머뭅니다. 당신이 그동안 단전호흡을 했다고 믿었지만 번번이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바로 이 지점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전이 있는 위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전을 힘으로 열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단전은 억지로 여는 문이 아니라 몸이 이완될 때 저절로 드러나는 깊은 방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은 호흡의 속도입니다. 단전호흡을 한다고 생각하면 왠지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천천히와 억지로 길게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억지로 길게 숨을 끌어들이면 몸은 곧바로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늙골 주변과 어깨는 미세하게 들리고 횡격막은 부드럽게 내려오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들이마시는 호흡은 몸에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숨이 깊어지는 대신 더 얕아지고 머릿속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단전호흡이 어렵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숨을 관리하려고 든다는 점입니다. 숨을 길게 하려고, 배를 크게 만들려고, 단전에 도달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호흡은 자연스러움을 잃고 단전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측면을 조금 들여다보아야 심호흡은 본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억지호흡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즉, 몸은 편안해져야 할 순간에 더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억지로 하는 단전호흡은 번번이 실패하고 또 실패함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인지조차 모른 채 계속 반복합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몸의 위쪽이 먼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먼저 들리고 쇄골이 살짝 올라가고 어깨가 긴장한 채 들숨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배가 부풀어도 단전으로 호흡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배가 움직이니까 단전호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의 앞쪽 근육만 움직이고 안쪽 깊은 곳은 닫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호흡을 할 때 어깨와 가슴이 아주 조금이라도 먼저 반응한다면 그것은 단전호흡이 아니라 위쪽 호흡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쪽 호흡은 더욱 강화됩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위쪽 근육을 먼저 동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전은 생존의 반응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쪽이 고요해지고 아래쪽이 저절로 넓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배를 움직이거나 가슴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몸을 맡기듯 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지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단전호흡이 어렵던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숨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단전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힘이 빠져나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몸은 본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왜 아직 단전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까? 라는 오래된 질문이 한 번쯤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 질문을 누구도 제대로 풀어준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전호흡은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늦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더 잘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더 깊이 느끼는 나이, 내면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나이는 20살이나 30살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단지 실수의 나열처럼 들렸다면 그것은 아직 출발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왜 어려움을 느꼈는지 알게 된 지금, 이제야 비로소 몸이 숨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나면 단전호흡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당신이 알게 될 내용은 지금까지의 호흡이 왜 깊어지지 않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아주 미세한 긴장 하나가 어떻게 단전을 막아왔는지 그 여정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몸이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들을 떠올렸다면 이제 호흡이 왜 단전까지 도달하지 못했는지 조금 더 또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 단전호흡의 어려움은 호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쌓아온 잘못된 준비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평생을 다른 길로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바른 길로 방향을 틀려니 어색하고 낯설고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진짜 단전호흡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전호흡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습관 중 하나는 자세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펴고 턱을 약간 당기고 마치 교과서에 나온 그림처럼 균형 잡힌 자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정확한 자세가 단전호흡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자세에 집중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기 위해 배와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고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등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런 긴장들이 모여 몸의 아래쪽을 막아버립니다. 단전으로 숨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몸은 이미 공간을 굳게 닫아버린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직은 더 쉽게 생깁니다. 젊을 때는 자세를 바로 해도 금방 이완되지만 60세, 70세가 되면 한번 들어간 힘이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겠다고 허리를 바르게 고치려는 순간 단전은 이미 문을 걸어 잠근 상태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내가 왜 단전이 안 느껴질까? 라고 묻지만 정작 본인도 모르게 단전 주변을 계속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전은 부드러움에서 열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숨을 내려보내는 행위입니다. 단전호흡이라 하면 숨을 배 아래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숨을 아래쪽으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숨은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열리면 저절로 내려옵니다. 억지로 밀면 몸은 바로 긴장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단전호흡도 열리기만 하면 내려갑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늘 힘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들숨이 들어올 때 횡격막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복부 전체가 사방으로 부드럽게 넓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힘을 줘서 숨을 아래로 보내려 하면 오히려 횡격막의 움직임이 방해됩니다. 횡격막이 내려오지 못하면 숨은 단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지만 단전 내부 공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왜 나는 계속 배만 부풀고 따뜻함은 없을까? 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단전호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횡격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전호흡을 한다고 앉아있을 때 머릿속이 너무 분주하다는 사실입니다. 숨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 혹은 다른 어딘가에 머릿속이가 있는 상태, 어떤 감정이든 마음이 산만하면 몸은 단전까지 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마음과 몸은 같은 리듬으로 움직여야 단전이 열린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무게는 몸보다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가라앉아야 단전도 비로소 공간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단전에 숨이 내려갈까요? 사실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려는 노력보다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깨, 가슴, 배, 허리, 골반, 이 모든 곳들에서 조금이라도 의지의 힘이 개입되면 숨은 그 즉시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의 진짜 시작은 힘을 주지 않는 연습입니다. 숨이 내려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호흡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세에 관한 오해는 정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허리를 세우는 것이 좋지만 과하게 세우면 아래쪽이 막히고 너무 편하게 기대면 상체가 무너져 단전주의가 주저앉습니다. 자세는 정확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숨이 머물 수 있는 여유, 단전이 스스로 부드럽게 열릴 수 있는 자리, 몸이 앞으로도 뒤로도 쏠리지 않는 균형, 누가 옆에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세가 아니라 숨이 편안하게 흐르는 자세가 단전호흡의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실수를 합니다. 단전호흡을 할 때 배의 앞쪽에만 모든 집중을 쏟습니다. 하지만 단전호흡은 앞쪽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와 허리 뒤쪽까지 부드럽게 확장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단전은 특정 방향에만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몸 한쪽 깊은 곳에 둥글게 자리 잡고 있고 사방으로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쪽만 밀어내기 때문에 단전이 평면적인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단전호흡의 깊이를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가로막는 것은 언제나 움직임의 방식이 아니라 힘의 방식입니다. 힘을 어느 부분에 주었는지, 어디를 조였는지, 어디에 마음이 걸려 있는지, 이 작은 차이가 단전을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숨을 대하는 태도, 몸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몸을 느끼는 태도.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단전호흡이 깊어지지 않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숨이 자꾸만 위로만 차올랐다면 그것은 몸이 당신을 배신해서가 아닙니다. 몸은 늘 당신을 보호하려고만 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단전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의 핵심은 몸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힘 빼도 괜찮다. 조금 내려가도 된다.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몸이 받아들여야만 단전이 반응합니다. 이제 당신은 단전호흡을 가로막았던 여러 층의 벽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세의 과도한 긴장, 숨을 아래로 보내려는 의도, 생각의 분주함, 앞쪽에만 집중하는 습관.
이런 작은 것들이 몸의 깊은 곳을 닫아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그 문들이 하나씩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전호흡은 어느 날 갑자기 깊어진다기보다 이렇게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길을 다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실제로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단전이라는 공간을 향해 기울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어떤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단전으로 이끌어줄지, 이제 그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단전호흡이 어렵다고 느껴지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힘을 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단전호흡의 진짜 문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단전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공간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단전호흡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 층의 오해를 하나씩 이해했다면 이제 몸은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단전호흡이란 억지로 밀어넣는 기술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공간을 열고 숨이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과정을 허락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는 실제로 그 흐름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 몸이 어떤 준비를 해야 단전이라는 깊은 자리까지 숨이 내려갈 수 있는지를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당신에게 가장 먼저 건네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전호흡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몸 안에 쌓아온 긴장이 잠시 머리를 들고 있는 한 아무리 호흡을 아래로 보내려고 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의 첫걸음은 꼭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기술적 동작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열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허리를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기대지도 말고, 마치 오래된 의자 위에 몸을 맡기듯 가만히 앉아보십시오. 골반이 살짝 앞으로도 뒤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자리를 잡는 순간 몸은 서서히 긴장을 내려놓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슴은 억지로 펴지도 움츠리지도 않게 하고 어깨는 내려야 한다는 생각조차 버린 채 그대로 있게 두십시오. 고개 역시 정렬을 맞출 필요 없습니다. 머리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힘을 덜어내는 그 상태입니다. 이제 한 손을 아주 정말 힘을 거의 주지 않은 채 아랫배 근처에 올려보십시오. 손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의 온도를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배의 움직임을 감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손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 손은 도구가 아니라 단전이라는 공간을 알아차리는 하나의 매개입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려 하지 말고 단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보십시오. 들숨이 들어오면 몸 어딘가가 먼저 움직이려고 할 것입니다. 어깨가 살짝 들리려 하거나 가슴이 먼저 반응하거나 배가 억지로 밀려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관찰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호흡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찰나입니다. 그 어떤 움직임도 고치려 하지 말,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알아차림은 몸의 긴장을 풀게 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숨이 들어오려고 할 때 몸이 먼저 서두르지 않도록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숨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숨이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급하게 들이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창틀을 부드럽게 스치고 들어오듯 호흡이 저절로 스며드는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길게 들이마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게 하려고 하는 순간 몸은 긴장합니다. 대신 숨이 들어오는 길을 넓혀주는 쪽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길을 넓히는 방법은 뜻밖에도 간단합니다. 배를 부풀리려 하기보다는 배 안쪽 공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배 바깥쪽 근육이 아니라 배 깊숙한 곳이 살짝 풀리는 느낌. 마치 속이 비어있는 큰 호리병이 온전히 제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바람이 그 속을 가득 채워 넣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단전은 억지로 밀어넣을 때는 열리지 않지만 그 공간 안쪽에서 무언가가 풀릴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몇 번의 들숨과 날숨이 지나면서 몸은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깨는 이제 예전처럼 먼저 움직이지 않고 가슴의 긴장도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배 앞쪽이 과하게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옆구리와 허리 뒤쪽까지 아주 미세하게 넓어지는 느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전호흡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단전호흡은 앞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쪽 전체가 둥글게 열릴 때 일어납니다. 이 둥근 확장감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깊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전호흡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 안의 오래된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리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전은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결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몸을 닫지만 느긋함은 몸을 엽니다. 이제 호흡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느껴진다면 아주 조용하게 새로운 감각 하나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숨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바닥으로 스르르 내려앉는 것처럼 몸 안에서 무게감이 내려가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랫배가 조용히 차오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 안쪽 바닥이 열리는 듯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숨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내려간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흥미롭습니다. 횡격막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복부내압이 부드럽게 변화하며 이것이 미세한 온기를 배 안쪽에 만들어냅니다. 이 온기는 배 표면이 따뜻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몸 안쪽 깊은 곳에 작은 촛불이 켜진 듯한 느낌이죠. 이것이 바로 단전호흡의 시작이자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찾고자 했던 감각입니다. 이 따뜻함이 느껴질 때 몸은 비로소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안정감이 쌓일수록 단전호흡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날숨을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하지만 의도적으로 길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따라 흔들리듯 몸이 호흡의 리듬을 조금씩 따라가게 두십시오. 내쉬는 숨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몸은 훨씬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이완의 힘은 더욱 중요합니다. 내쉬는 숨이 안정될 때 몸은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깊은 회복력을 되찾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전호흡은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몸이 준비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단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단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반응합니다. 세월 동안 굳어온 몸이 하루아침에 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조용히 몸을 바라보고 억지 힘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을 허락하는 연습을 이어가면 당신의 몸은 어느 순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이제 단전호흡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열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지, 단전의 따뜻함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바꾸어 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지나 단전호흡이 삶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들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단전호흡이 억지의 기술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공간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단전이란 그저 배 아래의 한 지점이 아니라 호흡과 마음이 동시에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조금은 느끼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전호흡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적 움직임과 평범한 자세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흐름을 이어 단전호흡이 어떻게 당신의 하루 속에서 깊고 조용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전호흡의 아름다움은
특별한 순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전호흡을 한다고 하면 억지로 단정하게 조용한 공간을 찾고 몸과 마음을 한순간에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일상이 다르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쉽게 긴장하고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단전호흡은 거창한 의식처럼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삶 속 작은 순간들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아 마음도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어 있을 때 단전은 아주 조용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잠시 누운 채로 이불 아래에서 아랫배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배를 일부러 움직이거나 숨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밤새 고요히 쉬고 있던 몸이 스스로 숨을 들이켜고 내쉬는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끔은 들숨이 가슴으로만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내쉬는 숨이 짧게 끊어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몸은 아직 굳어있고 마음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랫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몇 초의 감각이 단전호흡의 하루를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또 하루 중 가장 쉽게 단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산책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는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호흡도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느림 속에 단전호흡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호흡을 일부러 길게 하려 하지 말고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그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숨은 자연히 깊어질 수 있는 여유를 찾습니다. 이때 아랫배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넓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움직임 속에서 단전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호흡을 조절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걷는 속도와 호흡이 서로 맞아들어가는 그 조용한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TV를 보거나 쉬고 있을 때는 단전호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몸이 가장 편안해져 단전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등바디에 몸을 살짝 기대고 다리를 편안하게 두고 손을 아랫배에 놓아보십시오. 화면에 집중하려 하지 말고 몸의 무게가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TV 소리나 주변의 작은 소음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배경음이 되어 마음을 불필요하게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단전은 더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단전호흡의 기반은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단전호흡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아랫배가 스스로 따뜻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표면의 온기가 아니라 몸 안쪽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미묘한 따스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작은 불씨가 은은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데워지는 듯한 온기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본질을 가리킵니다. 몸이 당신을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따뜻함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힘을 빼는 순간, 몸을 믿는 순간,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감각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따뜻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횡격막이 깊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복강 내 혈액순환이 안정되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체온이 미세하게 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순환은 더디게 움직이는데 단전호흡은 그 느려진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꾸준히 이어가면 손발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마음의 동요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회복력이 되살아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단전호흡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들이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오랜 기억들, 마음에 쌓인 상처들, 사소하지만 깊게 새겨진 책임감들, 이런 것들이 가슴을 조이고 숨을 얕게 만들며 단전이 열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단전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숨이 내려가는 만큼 걱정도 내려가고 숨이 따뜻해지는 만큼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단전호흡은 단순히 숨을 깊게 쉬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전하고 싶습니다. 단전호흡은 매일 조금씩 하되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절대 지지 마십시오. 숨은 원래 자유롭고 몸은 본래 느긋하며 단전은 억지 없이 가장 잘 열립니다. 하루에 5분, 아니 1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1분 동안 당신이 몸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늘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살아있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하루하루 세월을 견디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단전호흡은 몸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감사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단전을 다시 느껴보고 호흡을 다시 바라보고 몸 깊숙한 곳에 온기를 다시 찾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단전호흡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보다 과정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몸은 당신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세계로 당신을 데려가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단전호흡을 해보며 어떤 감각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몸 어디에서 가장 큰 변화가 느껴졌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앞으로의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이 단전호흡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숨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단전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고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아직 따뜻함을 담을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숨이 따뜻해지는 만큼 인생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있고 그 날들 속에서 단전호흡은 당신을 오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